백지장도 맞들며 놨다는데 어려운 고전 함께 읽고 얘기 나누면 왠지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독서 팟캐스트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인 들바람, 꿈밥, 고칼, 새 구도자의 부끄러운 도전기라 할 수 있는데요. 한 권을 읽더라도 고전의 신세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59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고전 59번째 에피소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업로드가 좀 뜸했죠. 네, 드디어 이제 여름의 초입 6월 하순에서야 저희가 또 청취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먼저 멤버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을 향한 북구고전의 일편 단심 성춘향 꿈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으로 바로 그냥 고민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제가. 향단이 아니고 성춘향. 또 어떻게 제가 또 향단이를 또 제가 꿈밤님. 네. 그리고 이분은 정말 비슷한 캐릭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제가 한 명 뽑자면은 마지막 이제 그 변사또 파리할 때 이제 그 운봉원님 그나마 이제 그 타인에 대한 배려심, 요거 있으시고 빠른 처세가 있던데. 아주 약간의 정세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갖추고 계시는 들바람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눈치밥. 젖은 낙엽. 네, 그렇죠. 항상 얘기하시죠. 그러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었네요. 그렇죠. 눈치밥. 네.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네. 북구고전의 최민수가 아니라 눈이 뒤집힌 변사또 욕망의 아이콘 고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참 두 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했는데요. 건강해 보이시고 뭔가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두 분? 저야 뭐 그냥 젖은 낙엽처럼. 갑자기 이걸 또 물어보려. 주는 월급 받으려고 열심히 맞아. 일했고. 네. 또 여름이라서 이제 여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제가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물론 겨울도 춥긴 한데 여름이 제가 땀이 많아가지고 아. 힘들어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여름을 오니까 여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들바람님. 네. 네. 꿈밤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운동도 열심히 했고. 운동하고 계십니까? 네, 요즘? 겉으로 표는 전혀 안 나지만. 네. 그게 이제 미루다가 네. 그 회원권 횟수가 이제 마감 임박 지점이 돼서 거의 주 5회 열심히 일하면서 횟수를 채웠습니다. 아니, 굉장히 좀 건강해 보이시는 근육돼지? 이런 아름다움. 에이고 또 무슨 말씀을. 네. 근데 사실 우리 안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그치, 가장 신변에 큰 변화가 있는 건 고칼님. 고칼님이잖아요. 제가 무슨 신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요 녹음 스튜디오가 기와집 같은 사무실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고래등 같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그런 줄 아십니다. 진짜로. 일단 평수가 다르잖아요. 네. 몇 평이었죠 전에? 뭐 전에 한 4, 5평? 지금 몇 평이죠? 이게 한 20평. 그렇죠. 5배. 아니 일단은 책상이 그 전에 몇 개 있었죠? 제가 없었던 걸로 하나? 네, 데스크는 2개 있었는데. 있었는데 지금 몇 개죠? 좀 많이 많아졌습니다. 의자는 셀 수가 없어. 의자는 셀 수가. 그리고 저 럭셔리 책장은 또 뭔가요? 뭐 전에 쓰시던 분이 또 이제 저렴한 가격에 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스튜디오를 조금 약간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가 이 녹음 날짜 맞추는 게 조금 쉽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어쨌든 이렇게 그 두 분 지금 점심을 드셔야 될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 새로운 스튜디오를 갖춘 만큼 앞으로 더욱 더 여기서 재미있고 알찬 북구고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더욱 좋은 방송 보답을 하겠습니다. 진짜 엄청난 스튜디오예요.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네. 나중에 이제
자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랑이죠. 자랑이지. 이거는. 자랑할 만한 거지. 축 이건. 확장 네, 이전 맞아.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바꿔야겠네. 여기는 이제 그 문구를. 화한 문구를 확장 이전을 바꿔야겠어. 했어. 아 그랬나? 북극 오전에 이제 그 정신적 수도 네. 거듭나기 위해서 네, 맞아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 다들 잘 지내고 계셨고 저도 스튜디오를 하면서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자, 그 댓글을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5월에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요거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청취자 여러분들 댓글이 좀 올라왔습니다. 먼저 한강 따릉이님, 네. 댓글은 쓰지 못하고 있어도 항상 잘 듣고 응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징비록 그리고 4.3 최근에 이제 그 허호준 기자님의 그 저희 번외편 요것도 이제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한강 따릉이님도 이제 젖은 낙엽처럼 살자라는 그런 신조를 갖고 계시다. 훌륭합니다. 네. 들바라님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셨다는. 네, 훌륭합니다. 네, 예. 요렇게 하시면서 또 후원을 또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과 만강님께서도요. 저희 헤르만 헤스의 시타르타 2부 제가 클로징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업로드 날짜가 5월 23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일 예. 하다 보니까 관련한 글 요렇게 좀 주셨는데, 네. 좋아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치는 그런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청취자님들께서도 이렇게 좀 좋은 글 주셨습니다. 드레스덴 987님, 좋은 방송 추천합니다. 헤드폰으로 들을 때 중간중간 단락 표시하는 딸랑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이거를 예전에 그 들바람님께서 한번 저에게 한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중간중간에 그 종소리는 일부러 넣는 거냐 아니면 방송 사고냐. 맞아요. 얘기했었지. 요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요거는 소리를 좀 확실하게 줄이든지 네 아니면은 요거를 소거를 하든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덴 987님 좋은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가 필요 없음님 이라고 돼가지고 네 아예 하지만 이거 굉장히 필요 있는 쓸모가 있는 또 그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좋은 책들 다시 생각하게 해주셔서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2부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했네요. 말없이 어떤 진리를 통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자성어를 염화 가섭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염화 미소, 염화 시중.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해주시죠. 네, 네 필요 없음님 어쨌든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북구고전 함께 좋은 고전 라이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요. 저희가 이제 기존 에피소드를 월 2회씩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어쨌든 본격적으로 지금 파기 시작한 지 지금 몇 달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는 이제 평일에는 예전 저희 했던 방송들 동영상으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업로드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지금 한 50분 정도 이렇게 구독자가 생겼고요. 예, 스포티파이도 지금 한 50분 넘게 이렇게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팟빵도 그렇고 우리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고전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즐거운 고전 라이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제작자가 힘이 바빠요. 사무실 옮기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요. 확장 제작자, 이전을 계기로. 그렇죠. 네. 힘이 들어갔죠. 이 힘을 빼야 돼.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번 작품 이번 6월에 저희 고전 들바람님께서 선정해주신 춘향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고민 가운데 하나가 이번 에피소드 앞두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스토리이고 또 이제 뭐 캐릭터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거 혹시 뭐 어디 유튜브에서 이제 판소리 동영상이라도 좀 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춘향전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사실 춘향가가 있고 그 다음에 춘향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음악적 가치가 이 소설은 있고, 사실요. 그 다음에 문학적 가치가 아니 있는 거기 때문에. 판소리계 소설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판소리를 목표로
만든 소설 예, 예,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듣기로 아마 이제 저 들바람님께서 오늘 방송을 위해서 득음을 하고 오셨다. 특히 저희가 이제 그 나와 있는 연려춘향 수절가 오늘 네네. 다루게 된 완판 이 부분은 이 문체 자체가 운문체예요. 그렇죠. 네, 예. 운문체여서 그냥 그 판소리 하듯이 이렇게 돼 음. 있어가지고 읽다 보면 뭔가 나도 모르게 뭐 득음이 판소리에 사설을 하듯이 그렇죠. 예. 그렇게 읽고 있는 예. 저를 발견하게 되지 예, 않습니까? 운율이 있습니다. 운율이. 예, 예. 운율이 있습니다. 저는 책을 보니까- 읽으면서 아까 네, 뭐 그런 게 고민됐다. 그 뭐가 고민됐냐면 이게 생각보다 조금 좀 적나라한 고르는 거 아닌가. 이거를 잘 우리 제작자가- 잘 중도 이렇게 그 줄타기를 해야 될 야, 텐데 너무 좀 걱정이 정말 됐어요. 힘듭니다. 아, 그러니까, 제작자가 예.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물론 사실 저는 빠지겠습니다. 원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의외로 약간 부담스러운 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이 어렸을 때 춘향전을 접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 접하게 되면은 춘향전을 이 재발견하게 되는 계기 가운데 하나가 그 짧은 그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그 중고등학교 때도 책을 친구들하고 이렇게 돌려 보면은 뭐 문학 작품인데 가끔 그런 묘사들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만 좀 약간 좀 손때가 많이 타 있는. 이건 아마 제가 종이책으로 봤으면 그 부분만 손때가 많이 들어가는 사실 부분이 우리가 아닐까 저기 싶긴 한데. 판소리 춘향가에도 기억나는 대목은 네네. 이리 오너라 그쵸. 업고 놀자 네. 이거밖에 기억 안 나요. 사실 판소리 네. 대해서 이거 뭐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이리 쓰레기야? 오너라 업고 놀자 하면은 뭔가 그냥 연인끼리 어부바? 네. 그 어부바가 아닙니다 이게. 네. 수위 조절하세요. 네. 네. 아무튼 마구니도 깜짝 놀라는 디테일. 야 시작부터 이러니 큰일 네. 났다. 수위 실은 왜 조절하세요. 그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무튼 저희도 나름대로 수능 2세대다 보니까 뭐 고전 문학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춘향가 부분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생각나는데 춘향가에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부분이 있다. 그렇죠. 선생님이 예, 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살짝 그렇게 이렇게 암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딱 읽으면서 이거 근데 그 여기 민음사에서 우리가 읽은 연려 춘향 수절가 보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요거는 이제 좀 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신분 상승에 대한 그 디테일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네. 최고의 인기작이었답니다. 여러 가지 판본이 있었는데 한 아하. 100편 정도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가운데 최고 인기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많은 스피노프를 만들어냈던 그쵸. 그러니까 네. 요즘에도 보면은 뭐 19군 때문에 네. 최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분 상승의 그런 그 욕망을 잘 표현했다. 그런 효과를 동시적으로 노린 게 아닐까요? 뭐 아무튼 당시 네. 사는 사람들의 욕망을 잘 담아낸 소설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요소에 이제 또 그런 양념 같은 그렇죠. 재미있는 그렇죠. 뭐 이렇게 그 고사성어라든지 한시를 그 뭐 이렇게 인용해서 한 부분도 되게 맛깔나게 네, 한 맞아요. 부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재미적인 요소가 되면서 인기였겠죠. 예. 의외로 소설이 이렇게 재미있게 한글 소설을 이렇게 재미있게 썼구나 할 정도로 읽어보고는 참 재밌게 썼네. 그 대중소설, 당시는 대중소설이었겠죠. 의 의미로서 상당히 큰 재미있었겠다. 당시에 흥미진진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 북극오전의 정형화된 이 진행 패턴에 의하면 원래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사실 그 다음에는 이제 작가에 대한 소개를 저희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춘향전은요, 그 아마 이제 세계 최고의 작가, 가장 많은 고전을 창작하신 우리 미상님. 작가에 대한 뭐 파악을 할 수 없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군가는 최초에 짓긴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구를 바탕으로 지었든 아니면 아주 약간의 실화에다가 뭔가 어떤 상상력과 가공을 입혔든 이게 어쨌든 그 입에서 입을 타고 구전이 되면서 그래도 굉장히 좀 뭔가 하나의 탄탄한 작품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들바람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변형 버전도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걸로. 100편 정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120본, 예, 이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결말이 뭐 우리가 춘향이와 그 이도령이 어떻게 살았다더라, 뭐뭐 했다더라. 아마 이제 그 춘향이가 아마 변사또의 수청 요구를 받아들인 것도 있었겠죠. 에이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말이 안 되나요? 그렇죠.
왜 현실적인 여자 아니죠. 아닌가요? 변사또는 이제 한물 가는 권력이고 이도령은 뜨는 권력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춘향이의 수청거부는 여러 판본에서 제가 보기에는 동일하게 없을 적용됐을 네, 것이다. 없을 것이라고 거의 생각합니다. 비슷한 플롯인데 이제 춘향이가 이제 기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이제 기생이 아닌 그렇죠. 연료춘향 수잘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된 것들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뭐 그 이몽룡이 이제 춘향이를 못 만나고 뭐 찾아 헤매이다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약간씩 조금씩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저자의 문제도 저도 이제 유튜브에 좀 찾아봤어요. 저자가 없으니까. 근데 서울대학교 설성경 교수가 30년 연구 끝에 저자를 찾아냈답니다. 찾았답니까? 예. 오. 그 설성경 교수님의 30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경남이라는 의병장이 조경남이라는 의병장 네. 의병장 출신의 남원 출신 의병장 유학자인데 네. 썼답니다. 진실 이거는- 여부는 잘 몰라요. 저는 네.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건데 약간 뭐 그 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원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한이 맺어서 이제 죽은 사람이 그런 있었는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네. 거기를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약간 뭐라 그러죠? 넋을 그런 거. 달래기 위해서 좀 약간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쓰기 위한 오.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 그건 그냥 하나의 설이. 아니 근데 그렇죠. 제가 그 유튜버가 이제 뭐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분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이 조경남이라는 의병장이 당시 남원에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병자호란 때도 의병 활동을 하려고 폼을 잡고 있었는데 이때는 지역 사람들이 의병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했더니 지역 권세가들이 부패해가지고 병자호란 때는 의병으로 나서지 않아서 이걸 붕괴해가지고 당시에 지역 토호들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자기가 가르쳤던 성이성이라는 그 제자가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남원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님을 초대해서 그 선녀다리 다리가 있잖아요. 우리 성춘영하고 이동이 만났던 그 다리 그 광활루에서 초대해서 자기 얘기를 좀 했다. 이 얘기가 성춘향의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암행어사로서의 활동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 조경남이라는 의병장이 거기에다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암행어사라든가 이런 걸 그러면서 지역 토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쓰면서 요거 스토리를 입혔다라는 게 이제 설성경 교수님 서울대학교 30년 연구 결과다라고 유튜브가 전달했는데 보고는 재밌었습니다. 우리 여러 설 가운데 하나죠. 그러겠죠. 모르겠습니다. 이 설성경 교수님이 논문으로 썼는지 논문으로 쓰면 좀 의미가 있잖아요. 교수님이신데. 뭐 물론 입슴직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상당히 재밌는 거죠. 지역 토호 세력들이 임진왜란 때는 의병으로 참여했는데 병자호란 때는 안 오니까 열받아서 이 지역 나쁜 놈들이라며 하면서 썼다 하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판소리로 이제 얘기가 되다가 그게 이제 소설로 그거를 이제 받아 적어서 소설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아무튼 좀 의아합니다만. 네. 아니 그때 저도 그 유튜브를 보고는 재밌는데 이게 우리가 사실 요 성춘향이 읽으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한 성춘향의 그 당시 기생 출신의 가문들이 아니면 서민들이 신분을 상승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어떤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변사또를 대변하고 있는 지역 토호들의 문제점, 그리고 그 지역 토호들, 지역 세력들을 암행 감찰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라는 제도를 조선시대가 꾸준히 했는데 나중에 갑오경장인가요? 그때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토호와 지역 세력과 중앙 세력의 갈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지역 토호들의 그런 모습들을 조경남이라는 의병장 출신의 유학자가 지적하기 위해서 소설을 썼다라는 주장이 재미있다. 저는 왜 저런 게 안 보일까요? 그냥 그 춘향이를 차지하기 위한 그 우리의 변사또의 순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저 순도 100%의 그 욕정. 좀 잘 좀 꼬시지 그랬어 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어떤 분이 좋아요? 어떤 분이? 안 그렇습니까? 네, 뭐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아까 이제 그 들바람님 얘기해주신 많은 함의를 갖고 있는 당시 사회에 많은 함의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텍스트를 염두에 두고 나온 작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글을 통한 상상력을 자극하기보다는 귀를 통해서 뭐 10절 맞아요. 판소리라든가 뭐 노래를 통해 가지고 좀 상상력이 자극되는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나온 그 아까 이제 쿤밤님도 얘기해 주지만 듣다 보면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자꾸 어깨를 들썩들썩거리게 된다는 뭔가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 예. 그러니까 단어 하나 하나에 진짜 감정이나 이렇게 뉘앙스를 실어 가지고 이렇게 그 판소리를 듣다 보면 이제 또 그게 그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 애간장 요게 살살 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왜냐하면 저는 좀 약간 좀 그 최대한 상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 저 춘향이와 이도령의 그 밀당, 예, 그 뜨거운 사랑을 위한 그 밀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야 이거는 텍스트가 아니고 귀로 들어야겠다. 요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 요게 이게 판소리니까 안 되겠다. 오늘 저 19를 붙여야겠네 이 에피소드는. 그 요새로 보면 이게 뮤지컬 러브 스토리로도 만들 수도 있고 뭐 예, 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이런 식으로 당시 판소리가 최고의 그런 새로운 장르로서 아마 대중들 서민들에게 알려졌다면 최근에는 뮤지컬로도 하면 러브 스토리가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전의 판소리는 지금의 뮤지컬이다 이런 생각 좀 들긴 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어떻게? 뭘요? 뭘요? 농담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스토리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야 춘향전 스토리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몽룡이 성춘향에게 반해서 구애 끝에 뜨거운 사랑을 했고, 예. 앞날을 기약하며 헤어졌으나 춘향에게 시련이 시작된. 네. 결국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쟁취한다는 권선징악의 스토리. 네, 스토리는 역시 단순해야 합니다. 저는 좀 약간 좀 평면적인 인물보다는 좀 약간 이렇게 입체적이고 뭔가 좀 여러 겹에 포개진 그런 인물이 좋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바노 같은 경우에는 존 왕자가 그런 캐릭터라고 이미 설정이 되어 버리니까 존 왕자를 다른 캐릭터로 못 만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들이 거의 평면적이다 보니까 이 후세의 창작자들이나 영화 감독이나 상상력을 입혀가지고 알고 보면 굉장히 춘향이가 고도의 전략가다. 맞아요. 예, 이런 것도 있고 네. 여기에서 이제 크게 조명되지 않은 방자와 향단이에게 조명을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쵸. 좀 그러니까 뭔가 캐릭터 자체는 굉장히 평면적이지만 이게 이제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소설 안에 갈등 구조가 굉장히 잘 엮어져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립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너무 확실하게 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영화화하거나 아니면 이걸 약간 그 각색해서 조금 다른 버전의 스피노프를 한다고 요즘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 매우 좋은 소재들. 맞습니다. 네. 등장인물을 그럼 바로 한 번씩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때마침 저희가 화요일에 이제 업로드를 했으니까 이틀 후가 이제 다 노더라고요. 음력 5월 5일. 잘 딱 맞죠? 잘 맞췄네요. 맞죠? 예. 혹시 이거 들바람님 의도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런 의도를 잘 못해요. 하필이면 그 단온 날 또 우리 저 그네를 타고 있는 시타르타는 뭐 부처님 오신 날을 전해하고 말이죠. 그건 의도를 했죠. 우리 그거는. 기획 매우 정무적이에요. 기획. 네. 아니 그 의도를 하였으나 생각보다 역시. 잘 풀리지 않았다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그 단온 날 그네를 타고 있던 오늘날로 치면은 뭐 연말에 크리스마스 같은데 저 클럽에 가서 이제 젊음을 발산하고 있는 본인한테 심취해서 이제 열심히 그렇지. 춤을 추고 있는. 그렇죠. 막 본인에게 심취해가지고 쇼츠를 찍으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 사실 지금 MZ 세대의 사랑 얘기에 약간 곁들여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저도 요 춘향제를 읽으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의 사랑과 당시의 사랑 차이가 있을까? 뭐가 차이가 있을까? 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밀당을 하면서 밀당을 하죠. 굉장히 성춘향이 굉장히 좀 주도적이고
뭐 네가 양반이냐? 뭐 그렇다고 뭐 내가 어떻게 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예, 안 그렇잖아요. 만나고. 처음에 저기 누구 있는데 야 저기 가서 방자에 저 아가씨 네. 와보라 그래라. 그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바로 번호를 딸 줄 알았죠. 그런데 네. 안 가지. 춘향이 하는 말. 어. 쥐가 뭔데 나한테 오라가라야. 그리고 나는 기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자기는 어머니는 기생이지만 나는 기생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부른다고 양반들이 부른다고 가는 여자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죠. 예, 거기서 끝났으면 스토리 전개의 속도가 별로 없었을 텐데 하하. 그렇긴 하지만 양반과 천민인 거예요. 그치.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양반 놈이 한밤중에 집으로 찾아가는 그러니까요. 결례를 범하죠. 예. 예. 그게 이제 춘향이가 어쨌거나 신분이 천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근데 찾아간다는 건 좀 요즘으로 치면 스토킹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밤에라도 데려올 수 있는. 그 당시 그 사또 집안 아들 아닙니까? 사또가 있는데 어떻게 데려옵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어려가지고 어린 놈이 벌써 여자 만났다고 엄마한테 혼나는데. 벌써 흥분하시네. 벌써 흥분하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강제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양반이 찾아가. 기생으로 찾아가는 기생집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집에 양반이 가고 있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세레나데를 물론 그 춘향이 엄마가 봤을 땐 왔다.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어. 걸려들었어. 드디어 왔어. 요 생각을 했던 아니,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요 춘향이 엄마가 월매가 봤을 때 자기도 계속 신분 상승을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겠죠. 춘향이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 전에 있던 여러 주변에 그 고을에 난다기다 하는 여러 권력자들이 찝쩍거렸겠죠. 그렇죠. 그 표현도 나와 네, 있습니다. 찝쩍거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다 거부했잖아요. 이몽룡은 이때 이제 집에 가서 춘향이 당장 뭐 데려와라 뭐 이러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춘향이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진지하거나 이랬다기보다는 예쁜 그쵸. 애에 대한 그거밖에 없었는데 멀리서 막상 보니까. 가보니 아무튼 이 친구는 도도했고 도도했고. 그런데 뭐 니까지 깼 이러고 하고 간 거잖아요. 갔는데 가보니 뭐 집도 꽤 약간 뭐 분위기도 있고 꽤 살고 또 이 친구는 글도 있는 요리도 것 잘 같고 내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뭐 대화가 되네. 대화가 돼. 예. 그러니까 약간 로망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쵸.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춘향이가 글발이 된다는 거, 말발이 그러니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쁜데 공부를 했어. 춘향이가 공부를 했어. 이쁜데 머리가 되고 그다음에 뭐 집도 잘 살고 그쵸.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 자기의 로망이 실현되는 걸 하면서 그 계기로 약간 그런 어떤 외모지상주의의 그냥 하룻밤 감정이었던 것이 사랑 비스무리하게 가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나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 전반부의 이몽룡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춘향이는 그러면 꿈밤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은 내가 신분 하나 빼고는 내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다. 그죠. 내가 신분이 우리 아버지가 참판인데 내가 그걸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내가 엄마랑 같이 이제 좀 약간 천한 신분으로 살고 있을 뿐이지 내가 교양이라든가 뭐 어떤 우리 집의 어떤 뭐 재산이라든가 마을에서의 우리의 평판이라든가 인심이라든가 그치. 우리 하나도 꿀릴 거 없다. 그리고 돈이 없어, 머리가 없어. 그리고 주변의 권력자들이 자기한테 찝쩍거렸는데 그동안 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 연료로서의 그 자기 자부심도 있는 거예요. 음. 일편단심 사랑. 자기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근데 만나고 이제 싶다. 춘향이 입장에서는 딱 왔는데 그간에는 뭐 이렇게 자기 또래 사람이기보다는 본인보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맞아요. 뭐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딱 보니까 내 또래야. 내 맞아. 또래 내 맨날 아저씨가 또래고 오다가 얘가 진정한 사랑을 약속하네. 예.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나는 정말 너를 지 어미로 맞을 거야. 나를 믿어라. 이게 평생 갈 거야. 너 그런 이상한 아저씨들과 같이 보지 마 나를. 이러니까 이제 춘향이가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예. 지금 꿈밤님의 얼굴에서 진실의 그 미간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정말 재밌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춘향이의 캐릭터를 알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낭독을 해볼까 합니다. 내가 신분 빼고는 꿀리는 거 없다. 예. 이몽룡이 아버지의 임지 변경 때문에 급하게
춘향이를 찾아가죠. 춘향 미안한데 나 내일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서울에 갈 거야. 판소리 버전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그렇지 못하는 부분을 좀 약간 할 수 양해를 있습니다. 언제는 남원 땅에서 평생 사실 줄로 알았겠소. 나와 어찌 함께 가기를 바라리오. 도련님 먼저 올라가시면 나는 여기서 팔 것 팔고 추후에 올라갈 것이니 아무 걱정 마시오. 내 말대로 하면 궁색하지 않고 좋을 것이오. 내가 올라가더라도 도련님 큰 댁으로 가서 살 수 없을 것이니 큰 댁 가까이 방이나 두어 되는 조그마한 집이면 좋카오니 염탐하여 사두소서. 우리 식구가 가더라도 공밥 먹지는 아니할 터이니 그렁저렁 지내다가 도련님 나만 믿고 장가 아니 갈 수 있어. 부귀공명 재산과 요조 숙녀를 가리어서 혼이 날지라도 아주 잊지는 마옵소서. 네, 내가 너의 정실 부인이 될 생각은 없다. 그저 너 서울 가면은 나도 함께 올라가서 그저 우리 님 가까운 곳에 집 하나 짓고 내 일 볼 거 보면서 좀 표현이 좀 표현을 잘해야 돼. 여기서 표현을 잘해야 돼. 그냥 이몽룡의 원오브 러버 원오브 러버로 나는 그냥 그 정도면 나는 만족한다라는 그런 표현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네. 뒤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춘향이는 그 도도하기 짝이 없던 춘향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하하.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첩이라도 살 거야. 나 네네. 너의 정실 부인 될 수 없는 거 알거든. 하지만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첩으로 살 테니까 네네. 그 근처에 집만 하나 얻어줘.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큰 양보를 한 건데 근데 이 마마보이 이몽룡이 근데 우리 엄마한테 말했더니 난리가 났어. 어린 놈이 무슨 다 안 된대. 진짜 웃긴 게 네. 이몽룡이가 예. 아버지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엄마한테 살짝 가가지고 또 엄마도 만만치 않아. 이차저차 해가지고 데려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미친놈아 어떻게 양반 그니까요. 예. 첩을 데려와서 양반이 첩을 데려와서 올라가면 무슨 사단이 날지 모르는데 네가 이게 해가지고 등짝을 한 스매싱을 엄청 맞았겠죠. 예.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쫄아가지고. 말했더니 이제 춘향이가 드디어 이제 뚜껑이 열린 거 가지고 이제 여기 폭발을 하죠. 폭발을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쏘아대기 시작하면서 그 춘향 그 도도하고 이제 우아하고 교양 있어 보이던 춘향이 저 깊은 곳에 있던 본능적인 야만성이. 아니 저는 야만성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사랑. 그렇죠. 예. 여기가 재밌었던 것 예. 같아요. 꿈밤님 한번 읽어주시나요? 이게 예. 이게 이미지 관리를 아시는 건가요? 여보 도련님 이제 막 하신 말씀 참말이요 농담이요. 우리 둘이 처음 만나 100년 언약 맺은 일도 대부인 사또께 없어 시키시던 일이오니까 웬 핑계요. 광안루에서 잠깐 보고 내 집에 찾아와서 방 깊어 인적 없는 한밤중에 도련님은 저기 앉고 춘향나는 여기 앉아 날더러 하신 말씀 5월 단오밤에 내 손길 부여잡고 우둥퉁퉁 밖에 나와 맑은 하늘 1000번이나 가리키며 굳은 언약 어기지 않겠노라고 10,000번이나 맹세하기에 내 정녕 믿었더니 결국 가실 때는 톡 떼어버리시니 이팔 청춘 젊은 것이 낭군 없이 어찌 살고 가을 길고도 깊은 밤 외로운 방에 홀로님 생각 어찌 앓고 모질도다 모질도다 도련님이 모질도다 독하도다 독하다다 서울 양반 독하도다 원수로다 원수로다 좀비 귀천 원수로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네. 사실 이것보다 톤이 더 높았을 거라고 역시 저는 생각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오만과 편견 저희 예전 에피소드를 그 영상으로 바꿔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서 그 꿈밤님의 네, 그 목소리 연기를 다시 한번 들었는데 역시 우리 꿈밤님 정말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자제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자제하면서 읽으신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굉장히 자기 표현 의사 표현이 확실하신 성춘향입니다. 예. 원망도 하고 처음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그 이몽룡이가 이제 데려오라 그럴 때 얘기했던 게 자기가 그 처음에는 이렇게
기생이 아니다 음. 안 가겠다 하다가 나중에 가잖아요. 이제 서로 나중에는 이제 찾아오게 만드는데 이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하. 이런 전략과 함께 그 애정, 사랑, 예, 이몽룡을 사랑하는 마음이 음. 진실이야. 진실이야. 진실이야, 진실이야. 진실이야. 이 진실이 그러니까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라기보다 그냥 순수한 애정. 저는 사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신분 예. 상승에 대한 욕구는 월매가 더 강해요. 아 그렇죠. 월매도 예, 강하게. 월매가 강하게. 차려준 상다리는 그 밥상은 사심이 묻어 있는 밥상이죠. 그 어마어마하죠. 뇌물이죠, 맞아. 뇌물. 뇌물이죠. 예, 예. 근데 이게 아무튼 판소리계 소설이라서 지금 보면 이제 문장이나 이런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맛깔나죠. 아, 네, 그러니까 네. 우리말에 사실은 그런 어떤 묘미 이런 묘미. 것들을 되게 그렇습니다. 많이 느낄 수 있는 소설이다. 네. 그래서 그 중고등학생들의 필독 도서로 지정되는 이유가 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들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이 읽었던 부분은 다 춘향전은. 불러내고 후반부, 클라이막스 부분. 네. 가명거사 출토요 이것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도령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남원 부사, 우리 시장님 아들이죠, 시장님 아들. 춘향과 불타는 사랑을 하였고, 우리 아버지 서울 이제 지방 근무 끝마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심에 따라 가지고 같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시험을 한 번 보고 이렇게 자원급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냥 공부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춘향이랑 놀 거 다 놀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이몽룡이가 이몽룡은? 춘향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예, 예, 예. 밤낮을 미치도록 공부를 했다. 공부했다. 미치도록 공부를 동기부여가 이게- 된 거예요. 이게 MZ 세대의 사랑과 비슷하지 않을까? 내가 MG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죠. 자기가 저는. 하고 싶은 것을 최선을 다하지 않나요? 자만추 뭐 그런 거 얘기. 네, 그런 거 아닌가요? 일단 먼저 약간 그럴 수. 예, 죄송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아까도 이제 그 꿈바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도령이요 전반부와 후반부 너무 캐릭터가 달라요. 달라지죠. 예, 전반부에는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발장타는 원숭이 같은. 그런 거죠. 예, 사실. 좀 요렇게 있다가 과거 급제하고 때문에 완전 어른이 돼 있어. 침착하고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근데 그게 아니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저기 건가요?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만나기 전에 네. 보면은 이몽룡에 대한 묘사가 약간 나오는데 똘똘하고 글도 잘 읽고 열심히 네, 그렇죠. 열심히 공부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 원래 이렇게 방탕한 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 한 번 본 여인을 그렇게 야밤에 아빠 몰래 그렇죠. 집으로 불타는 사람은 쳐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불타는 사랑이 정말 불타는 사랑인지 아니면 본인의 그리고- 욕정인지. 그러니까 그 욕정을 넘어서 네. 그 넘어서 자기가 목표하는 말 약속하잖아요. 넌 언젠가 너를 꼭 만나고 말 거다라고 준비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불이 나게 공부하고 눈에 쌍심치를 끼고 공부하고 암에 돼서 고향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떠나겠다고 MZ 세대 화이팅! 떠나겠다고 할 때 춘향이와 그 월매가 정말 난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난리 그 푸닥거리에 거의 쓰러져 버리죠. 애가 정신을 월매가. 차렸나 놀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예. 요 소설이 이 남원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설성경 교수님이 그 남원 저자 조경남이라는 그 남원 출신 의병장이 남원을 배경으로 쓰면서 남원의 왜 남원이 됐는지 그리고 남원의 배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했는데 그 유튜버가 당시 남원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남원이 폭망하잖아요. 그 남원의 남원성에서 이제 그 남원 그 명나라와 조선이 왜구들한테 거의 네네. 몰살당할 정도로 남원이 죽는데 이 소설의 배경에는 이 춘향전 소설에는 이 시대가 아주 풍요로운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 그쵸. 백성들이 평화롭게 네. 잘 살고 선정을 베풀고 있고 백성들은 이제 뭐 부족함이 없이 살던 시대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희망사항. 네, 희망사항인 거죠. 희망사항. 이 저자의 희망사항. 그리고 이 읽는 사람들도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랑을 원했던 것이 아닐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완판본의 맨 앞에 보면 숙종대왕 즉위초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시기였고 또 이게- 인조대왕 또 다른 판본은 또 인조대왕 맞아요. 때라고 이렇게 네. 예. 그런 풍요로운 시- 시대를 네. 배경으로 약간 설정을 하는 거 하고는
실제하고는 좀 다른 내용.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신분의 그렇죠. 변동들 네, 있잖아요. 네. 돈으로 뭔가 맞아요. 양반을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조금 열리던 시대이다 보니까 이 지금 소설에도 보면 약간 신분 상승. 맨 나중에 이제 춘향이가 이몽룡하고 잘 돼가지고 거기에 그 무슨 정실 부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약간 그런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열린 시대다 보니까 그러한 상상력으로 이어져서 그렇죠. 사람들에게 대리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 시대인데 이몽룡은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원급제가 됐고 그런 신분으로 또 계속 열심히 살아서 유지됐다는 거니까 아버지 거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어쨌든 이몽룡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캐릭터를 극명하게 나눌 수 있는 뭐 여러 대목들이 있는데 제가 일단 전반부 원숭이였던 시절의 그 이몽룡의 부분을 읽을 테고요. 네. 그리고 저 들바레님께서 있다가 후반부 그 그놈의 금준미주 사람들. 예, 금준미주 부분을 이제 금준미주. 차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원숭이 시절의 이도령. 춘향아, 우리 둘이 어음질이나 하여보자. 에고 참 잡상스러워라. 어음질을 어떻게 하여요? 어음질을 여러 번 한 것처럼 말하던 것이었다. 어음질 차나 쉬우니라. 너와 내가 훨씬 벗고 업고 놀고 안고도 놀면 그게 어음질이지야. 에고 나는 부끄러워 못 벗겠소. 에라 요 게이즈바이야 안 될 말이로다. 내 먼저 벗으마. 버선 데님 허리띠 바지 저고리 훨씬 벗어 한편 구석에 밀쳐놓고 우뚝 서니 춘향이 그 고동을 보고 삥끗 웃고 돌아서며 하는 말이 영락없는 나 또깨비 같소. 오냐 내 말 좋다. 천지만물이 짝 없는 게 없느니라. 두 도깨비 놀아보자. 그러면 불이나 끄고 노사이다. 불이 없으면 무슨 재미 있겠느냐. 어서 벗어라 어서 벗어라. 에고 나는 싫어요. 네. 너무 좋아한다. 그래도 굉장히 정제된 네. 부분까지만 읽네요. 예. 정제된 부분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 정제된 많이 부분 자제하고 읽어야 되는데. 있어요. 이거 정제된 부분 읽어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아니에요? 독자들의 몫으로 네. 직접 나머지 자기 상상, 사서 예, 내가 상상은- 읽어주고 싶은데. 상상은 참으세요. 여러분들께서 그러세요. 직접 한번 참 닭살 이게 사실 신분 상승 그리고 남녀 평등 예.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야 아우 그걸 야 읽어야 되나? 안 설마 읽으면 안 어디를 되는데. 남녀 평등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금준미주 그 금준미주 부분을 읽으세요. 금준미주를 읽어주십시오. 예. 이상하네. 허허, 이거 제작자님 약하시네. 이거 참. 이제 저기 이몽룡이가 이제 어디죠? 본관 사또 집에 와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나타나가지고 거지로서 나와서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지한테 이제 밥 하나 주나 술 하나 주나 하면서 하다가 나도 시 한 수 읊어줄게 그렇죠.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 높을 고자와 기름 고자 두 자를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짓는다. 이때 어사또 하는 말이 거린이 어려서 한식께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운 한수 하사이다. 운봉이 영장이 반겨듣고 피련을 내어주니 좌중 사람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글 두 기를 지었으되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 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더라. 금준미주 철인혈이요 옥반가요 만성고라 총루낚시 민루락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이 글 뜻은 금동의 아름다운 술은 1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이렇듯이 지었을 때 본관사또는 몰라보는데 운봉 영장은 글을 보며 속으로 아플싸 일이 났다. 요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우리 마을에 우리 고을에 우리 지역에 암행어사가 떴다는 첩보를 내가 어디서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얘가 걔구나. 왔구만 왔어. 예, 왔어. 얘가 걔야. 그래서 빨리 운봉은 자리를 나가죠. 네. 자리 영특해요. 네. 영특하고요. 네. 아무튼 요렇게 전반부만 해도 굉장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정난 원숭이 같은
후반부에 굉장히 훌륭한. 예. 사랑 얘기를 너무 띄엄띄엄 넘겼다. 좀 더 할까요? 그렇죠. 아, 네.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뭐 그 흔히 성교육이라는 것도 하고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시스템의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보면은 그 좀 약간 야한 그림 그려는 그 춘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그 교육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굳이 제가 첨언을 그러니까 좀 약간 굳이 생각을 해보건데 민중들에게 왜 이런 노래라든가 이런 그 어떤 가요가 유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좀 아마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이 민음사 책에 보면 56쪽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요.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이 그림도 재밌게 봤어요. 네, 이 그림도 좋습니다. 그림 제가 설명을 그림도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이제 그 이몽룡하고 춘향이하고 저쪽 방 안에서 둘이 사랑을 나누려고 옷을 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제 그 월매가 이제 상을 치워라. 쟤네들 놀 수 있게 상을 치우고 이제 술 다 먹었으니까 술 치워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녀들 저기 이제 그 머슴들한테 상을 치우라고 하면서 머슴들이 눈길이 저쪽으로는 보지 못하고 저쪽 저 춘향이 방 안은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있어요. 고개를 돌려가지고 돌리고 상을 밖으로 빼고 있죠. 근데 월매가 쳐다보고 있어. 향단이도 고개를 돌려. 아무도 안 봐. 거기에 있는 모든 등장인물이 고개를 돌렸는데 월매만, 오직 월매만 딱 사심 가득한 월매만. 월매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것들이 사랑을 하는구나. 그래 잘 됐다. 이제부터 우리는 상승하는 거야라는 시각이죠 이게. 네. 저는 이 그림을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성춘향의 어머니 월매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자연히 월매로 가는데요. 사실 뭐 좀 사위 사랑도 있고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제가 봤을 때 춘향이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렇죠. 괄괄하면서도 딸 사랑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어떤 명예를 중요시하는 그냥 뭐 춘향이한테 그냥 저 죽어라 나가라 죽어라 뭐 요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신분제가 동요되는 상황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환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월매가 그냥 일반 사람과 혼인이라든가 뭘 해가지고 춘향이를 낳았다면 아마 춘향이와 이몽룡의 관계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그 양반집 자제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애를 낳으니까 뭔가 양반의 피가 섞인 이 양반의 피가 절반은 섞인 우리 춘향이에 대한 어떤 그 기대와 신분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좀 이런 예측 이런 게 좀 많이 작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자 미상이지만 작자도 사실은 이제 그 시대가 신분 가능성이 엿보이던 시대인 것처럼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반쪽짜리 양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분은 천민이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저런 식의 신분 상승 가능성은 아예 차단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지를 주기 위한 장치.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몽룡이 워낙 양반집 자제이기 때문에 이몽룡과 사랑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교양과 학식과 뭐 이런 것들을 갖추니까 조건은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이몽룡이 그렇게 욕심을 낼 만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그런 어떤 이제 그 양반집 아버지가 양반이어서 뭐 이제 그 공부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재력이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니까 홍길동도 반은 양반이네요. 그렇죠. 이 당시 서민들이 요 춘향제를 좋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월매의 신분 상승 욕구의 요소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춘향이를 엄청 가리켜요. 교양 있게 그리고 실제로 양반집 아들이 공부했었던 수준까지 끌어올리잖아요. 얘기가 될 정도로 오히려 더 한시나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정도로 그 학업에 열심히 가르치고 집도 단순한 집이 아니고 여기 설명해 보면 아주 좋은 집에 그 정원도 정원을 가꿨는데 단순히 가꾼 게 아니라 그 고사성어에 나올 만한 그리고 옛날 중국 그 신선들이 놀 만한 그런 모습으로 정원을 꾸며 놓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교양과 예술과 문화와 이런 수준으로 자기 딸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키워도
거긴 신분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마지막 단계 그 신분에 비슷한 레벨로 가기 위한 단계가 저놈이다 라고 찝은 거죠. 근데 이놈이 가려고 그래. 버리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 월매가 버린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했지만 왜냐 근데 그게 사기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맞아. 자기도 사실은 그 전 사또와 사랑을 나눴고 나를 데려갈 줄 성참판. 저기 사랑을 나누고 데려갈 줄 알았더니 나를 버리고 간 거 아닙니까? 내 딸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배째라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너 혼자 간다니까. 대단한 분이고 이런 욕구를 당시 이 서민들이 요 춘향전을 보면서 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판본이 100편, 200편, 100편, 120편 나왔지 않았을까? 아마 이제 월매의 역할이 저희가 읽은 책에는 좀 약간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월매의 역할에 따라 가지고도 이건 좀 충분히 맞아요. 소설의 재미나 이렇게 그쵸. 플롯이나 구성은 바뀔 수도 있겠다. 상상할 수 있는 행간이 있지. 예전에 우리 저 영화 춘향전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 보면 월매가 상당히 천박한 여자 내지는 이렇게 그런 여자로만 자꾸 표현했던 기억이 자꾸 나는데 조승우 배우가 나오는 모르겠습니다.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이 작품을 읽어보면 물론 월매가 조금 더 그 세속적이죠. 세속적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공감 가는 정도의 세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저 정도의 욕심, 어머니로서의 그 이몽룡이 이제 암행어사에서 이제 굉장히 남루한 복장을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실망한 어떤 실망한 그런 표정이나 뭐 말이나 이런 거를 가감 없이 다 드러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속물이다라는 캐릭터보다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맞습니다. 당시 사람들한테 더 인기를 끈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이도령의 어머니가 이런 캐릭터였다면 손가락질을 받았겠죠. 하지만 춘향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해 가능한 캐릭터. 네, 그렇습니다. 다음 캐릭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 변사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러니까 오프닝에서도 좀 잠깐 제가 변사또에 이렇게 이입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관행에만 익숙한 옛날 사람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이나 어떤 민중들의 어떤 그 의식, 신분제라든가 뭐 어떤 이런 자유 연애에 대한 어떤 인식을 보질 못하고 그저 힘으로만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네. 그런데 아마 이제 뭐 여러 다른 판본이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충분히 창작자에 따라 가지고 변학도도 재미있는 캐릭터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맞아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너무 실제로 이제 뭐 조선 시대 때 이렇게 양반이라든가 관아에 있는 뭐 어떤 대감들이 이런 뭐 일상이나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법 집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극단적으로 나오긴 하죠. 이게 이제 몇 가지 현실성 없는 것들을 지적한 글들이 있던데 이거 변학도의 어떤 그 형을 집행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형 집행은 이제 사또 정도가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의금부에는 끌려가서 이제 할 수는 우리 임금님 있지만 앞에서는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목에 그 칼을 그렇죠. 차잖아요. 칼. 이런 것들은 정말 큰 대역죄인이나 하는데 이제 자기의 어떤 수청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는 없는 정도의 형별 수준인데 물론 이제 과잉 처벌이었군요. 그래서 이제 변학도의 분노를 더 표현한 장치이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현실성이 없고 그다음에 이몽룡이 그 단번에 장원급제를 하잖아요. 이것도 현실성이 없다. 이게 뭐 2년에 한 번인가 한 30명 정도를 뽑는 거래요. 전국에서. 과거 시험. 과거 시험이.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춘향이한테 마음도 뺏기고 뭐 이랬던 친구가 뭐 밖에도 놀러 다니고 했던 친구가 그렇게 단번에 할 수 있는 것도 단번에.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다. 아니 시험부터도 또 바로 그렇게 감사원에 가서 바로 이제 그쵸.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 급제를 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구급 공무원 그렇죠, 정도인데 그렇죠.
이렇게 암행어사로 가는 거는 이제 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6급, 그러니까. 5급 막 이렇게 예. 돼야 되는데 9급이 하하. 바로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향에 바로 가잖아요. 이게 이제 당시에 상피제가 굉장히 상피제. 강했기 예, 예. 때문에 절대 고향에 보낸다거나 이러지 맞습니다. 않고 임지를 결정한 그런 암행어사가 갈 때는 이제 추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는데 이제 자기 고향에 보낸 부분 이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들이 그건 아마 그 제가 저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서울대 성경 교수님. 교수님이 그 지은이라고 하는 조경남이라는 남원 네. 의병장 출신 음. 유학자가 얘기했듯이 지역에 있는 토호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설정하거나 그렇게 설명하면 또 어떨까, 이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좀 있죠. 변학도하고는 달리 그래도 이 운봉 영장 같은 경우, 이 운봉 대감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현실 감각은 조금 있어요. 눈치는 조금 있고. 세죠. 그런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등장 캐릭터 가운데 다들 알고는 있지만 의외로 출연 분량이 적은 우리 방자와 향단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보통 방자하면 그 영화 그 방자전 고 김주혁 전 배우님, 그 캐릭터가 워낙 세가지고 방자하면 언제든지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도련님을 제끼고 뭐 다른 우리 아씨들에게 나의 매력을 뿜뿜 발산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캐릭터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방자와 향단이 사이에서도 뭔가 썸띵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많은 창작자들에게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한 그런 두 사람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두 분은 뭐 향단이라든가 이제 뭐 방자의 캐릭터 중에 좀 인상 깊은 거라든가 그런 거 있었습니까? 그 방자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름이 아니고 원래 직함이라고 직함이죠. 하더라고요. 방자. 그렇죠. 그러니까 몸종이죠. 예. 이도령의 몸종, 남자 몸종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도령이 아주 춘향이한테 가가지고 춘향이 좀 오라거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몸종이 하는 말, 아이 쟤는 기생이 아니니까 오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뭔 소리야? 가라면 가야지. 가잖아요. 가서 야 춘향아 이러이러한데 와야 된다. 오라고 한다 했더니 넌 또 뭔 소리냐?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이러이러해서 그런데 좀 가서 올 땐 퇴짜 맞잖아요. 참 착한 애예요. 그리고 향단이하고는 한 번도 마주친 스토리는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죠. 아마 최근에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 그 이런 춘향전 얘기를 하다가 뭐 꼭 둘만 사랑하면 이도령하고 춘향이만 사랑하냐? 방자하고 그러니까 그 이런 스토리 좀 일부러 만들기 하고 막 그랬던 것 춘향이와 같아요. 이도령의 사랑은 너무 다 잘 알고 아니까. 있고 뭔가 여기에 새로운 상상력과 자극을 그쵸, 줬고 싶었던 그런 그쵸. 창작자들이 있지 그러니까 않았겠습니까? 창작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춘향이랑 이도령이 맨날 만나서 놀 때 그럼 방자와 향단이는 뭐 했을 거야? 따라오기는 했을 건데 아무튼 대기하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시간에. 거기도 남녀인데. 거기도 또 뭐 비슷한 또래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쟤네가 서가지고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 그래도 말들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했겠죠. 자꾸 보다 보면 정이 들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상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방자와 향단의 어떤 그런 관계는 춘향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상상 속에 후대의 창작자들이 만들어낸 관계. 그렇죠. 젊은 남녀가 자꾸 등장하면 둘이는 사랑을 하거나 그렇죠. 어떤 사랑의 결과가 뭐 파국이 됐든 아니면 결정으로 좋게 되든 뭐 상관이 없지만 사랑 얘기를 만들고 싶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캐릭터가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게 판소리를 듣다 보면 정말 묘사들을 재밌게 하고 주 플롯은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약간 뭐 에피소드나 주변 인물에 대한 형상을 묘사한다거나 아니면 그 상황들을 굉장히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해서 막 묘사를 해서 되게 재미를 주잖아요. 여기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변학도가 부임을 하고 춘향이를 보기 위한 답이 정해진 기생들을 호출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한 명씩 보면서 저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 가고 결국은 이제 춘향이를 보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그 중에 낙춘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낙춘이라는 기생 이 부분이 너무 웃겨서 제가 한 2번 막 읽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한 명씩 부르면 누구 들어와라 저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소개하고 빠지고 재밌어요. 뭐 이런 재밌어요. 거였는데 낙춘이가 들어오는데
제가 잔뜩 맵시 있게 들어오는 체하고 들어오는데 얼굴털 뽑는단 말은 듣고 이맛박에서 시작하여 귀 뒤까지 파헤쳤다. 분화장 한단 말은 들었던지 개분 성냥 7도너치를 값도 따지지 않고 무작정 사다가 담벼락에 회칠하듯 반죽하여 온 나체다 처바르고 들어온다. 키는 사근내에 있는 장승만한 년이 치맛자락을 훨씬 치켜 올려 턱 밑에 딱 붙이고 물고인 눈의 고니걸음으로 낄로 껑충 엉금엉금 훌쩍 들어오더니 점고 맞고 나가오. 여기까지가 이제 낙춘이에 대한 굉장히 짧은 묘사였는데 네. 너무 웃겼어요. 아 요즘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단아까 지명받지 못한 단아까. 아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그 저희가 사실 그 지금 이 춘향 전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춘향 가에 대한 얘기는 지금 못 하고 이 뭔가 그 지금 잠깐 그냥 맛배기로만 이렇게 해주셨는데 단어 하나 의성어 의태어 이제 요런 것들 보면 이제 라임도 맞추고 맞아요. 우율도 맞추고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보면은 정말 이거는 소설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뭐 저희는 그렇게 읽었지만 이거 사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죠. 7시간 7시간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판소리, 9시간. 아, 9시간인가요? 예, 예. 예.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예, 예, 예. 남원에 가서 한번 이 판소리 전판을 한번 들어보면 완판이라고 예, 하는가요? 예, 예.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와, 재밌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그 리듬이란 게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만나지 못하는 리듬을 탈 수가 있어서 예, 예, 예.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텍스트로만 보면 이게 좀 안 오는 맞아요. 것도 좀 있죠. 네, 이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저희가 스토리와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 제가 이제 뭐 좀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이게 하필이면 또 나이대가 그 로미오하고 줄리엣하고 좀 약간 비슷한 나이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8 청춘 예, 예, 16살.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쨌든 그 춘향이와 이도령은 16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에는 각각 17살과 14살인데 요걸 이제 비교한 글이 조금 그 인터넷에 있어가지고 요걸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춘향전은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애 로맨스물이고 로미오와 줄리엣도 마찬가지 그 영국의 셰익스피어 그러니까 서구 문명을 대표하는 그런 로맨스물 아니겠습니까? 요런 게 있는데 이별의 과정에서 춘향이와 이도령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임지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 좀 약간 필연의 이유와 사정이 있었지만은 로미오와 줄리엣은 요 가문에 이제 좀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성질 급하네.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 성급함 때문에 이제 죽음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에 이르렀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좀 비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특이한 학문의 서양 비교네. 문학의 어떤 비극적인 관습인 카타르시스가 좀 묻어났다라는 그런 평가와 함께 또 우리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해학적인 어떤 한국적인 한을 굉장히 좀 약간 유쾌하게 풀어냈다라는 이런 비교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학은 전부 다 해학이에요. 그러게 그 말이죠. 논문에서 해학을 빼면은 네. 해설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 듣고 나면은 뭔가 희망이 없어. 안타까워. 그죠. 그러면 안 되지. 권선징악이 아니야. 그러면 집에 가서 잠잘 때도 찝찝하고 뒷간 갈 때도 찝찝하고 밥 먹을 때도 찝찝하고 그쵸. 아이고 내 인생 뭐 더 이상 별 볼 일 없겠구나. 맞아요. 요러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예. 뭔가 권선징악이라든가 어떤 뭐 물론 신분제를 이게 뒤엎을 정도의 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옛날엔 이랬지만 이런 거 안 됐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죠. 열리고 있다라는 걸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았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 읽은 열려 춘향 수절가는 열려가 된 그죠 수절하고 네, 열려가 네. 되면 신분이 상승한다라는 당시 제도를 배경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네네. 모든 민중들이 이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음. 그거를 오늘마다 저작거래 가서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나도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 그렇습니다. 예. 죽지 마. 살아야 돼. 이런 거. 자, 어쨌든 저희가 원래 이제 그 작품 하나를 하면은 두 주에 걸쳐 가지고 나눠서 하는데 이번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조금 공부도 조금 저희가 부족했고 이게 사실 원래 문학적인 면 이상의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북구고전의 시스템 안에서는 조금 이것까지는 음악적인 것까지는 하기는 조금 어렵다 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요번 춘향전만 저희가 한 주로 이렇게 한 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아쉬워하네요. 19금 이상의 스토리가 많았었는데 그걸 다 잘라내니까. 그러니까 19금 부분은 책을 사서 보십시오. 책을 사서 보십시오. 예, 정말 그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나라한 표현들. 예,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두 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 62쪽을 못 읽은 게 아직 아쉽습니다. 그게 62쪽이에요? 네, 거기 62쪽이 있어요. 예, 아니 저는 전자책이라서. 예. 다 서점 가서 62쪽만 보고 오시는 거예요? 맷돌인가요? 그렇죠. 방아. 방아인가요? 예, 방아. 방아. 예, 참 방아. 네, 방아. 방아도 있고 맷돌도 있고 아무튼 생활 속에 있는 그런 연장과 도구를 가지고 왜 어떻게 그런 상상력을 펼칠 수 있을지 우리 선조들은 참 위대하다. 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꾸마님께서는 뭐 아쉽거나 뭐 좀 그런 부분 없으셨습니까? 아무튼 저희가 이제 춘향전 내용은 다 알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눈에 보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의성어, 의태어 많이 쓰고 뭐 그런 것도 재밌었고 읽는 동안 약간 그 아까 이제 이게 운문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읽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뭔가 내가 판소리를 배운 적도 없는데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고 있어요. 그런 라이브로 내가 하고 있는 걸 느껴지는 것도 재밌었고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그 이번 춘향전도 그렇고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병강쇠전도 있지 않습니까? 판소리 중에. 몰라요. 아니 병강쇠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병강쇠 하면 그 가루지기 타령. 그런 우리 민족이 상당히 좀 사랑스러운 민족이구나. 우리는 사랑을 좋아하는 민족이었다.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춘향전은 저희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일단 클로징 넘어가기 전에 그 다음 작품 저희가 또 우리 꿈밤님께서 두 회 정도 저희가 춘향전 이번에 했고 저번 달에는 그 시다르타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분량이라든가 좀 분량 큰 걸로 난이도가 좀 약간 사실 높지는 않았습니다. 네. 나 춘향전 높던데. 높았네요. 네, 수위가. 높았습니다. 네. 수위도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작품은 저희 또 꿈밤님께서 이렇게 선정을 해주시는 걸로. 저희가 해밍웨이도 했고 헤르만 헤세도 했고 톨스토이도 했잖아요. 이제 대문호들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분이 좀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네. 이름이 일단 어려워요. 등장인물들이. 갑자기 뭔가 느낌이 오네요. 네. 도스토예프스키. 아무튼 저희가 7월 달에는 죄와 벌로. 네. 그동안 안이하게 방송을 진행했던 죄. 네. 재미있게 마구니를 좀 더 쉽게 아름답게 풀어내지 못한 그런 죄로 저희가 7월에는 죄와 벌로 응수하는 걸로. 요걸로 저희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000페이지 되지 않나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뭐 솔직히 말씀은 두 분 벌써 지금 읽기 시작하셨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러니까 춘향전은 스토리는 다 아는데 읽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고 죄와 벌은 제목은 다 알지만 읽어보신 분들이 저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분량도 있고. 분량이 일단 부담이 되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변학도의 이 심취하고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변학도에게 뭔가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참 안 됐습니다. 자, 어쨌든 북구고전 저희가 2023년 6월의 책은 작자미상 춘향전 아닌데 작자미상 아닌데 다수설 작자미상 다수설 춘향전 다뤘습니다. 책 추천해주신 들바람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책 꿈밤님이 추천하신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